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 측정과 평가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인 만큼 이 과목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과목을 수험 준비를 하게 될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리 측정과 평가라고 하는 과목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리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무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이라고 하는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공부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나름의 이해를 위해서 해석을 붙이고 또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심리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 심리 측정과 평가라고 하는 과목에서 어떠한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제 간단한 파트이긴 하지만 이 지금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절차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줄기를 잡아 보시게끔 이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게 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또 방대한 것을 요약해 두어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흐트러뜨리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순서들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목차를 잘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해서 앞으로의 공부를 하시는 내용을 좀 살을 붙여간다라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심리 측정과 평가 과목에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가? 첫 번째,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량화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측정이라고 하는 거 수량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기초 도구인 심리 검사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라고 하는 도구도 쓰지만 검사를 받는 사람, 즉 수검자에 대해서 관찰을 시행을 하거나 혹은 면담을 시행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일지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검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심리 자료, 심리 측정의 자료들을 가지고 그 수검자를 이해하고 평가하고 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기울이게 되는데 그거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심리 평가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리를 측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얼렁뚱땅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알아두어야 되는 통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 통계 기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 파트에서 다뤄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라고 하는 것을 수검자의 특성이 맞도록 잘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표준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고려사항을 배우는 파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검사의 종류를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심리 검사의 종류라고 하는 거 이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개발하거나 선정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 검사 선정이나 시행상의 유의사항 이라고 하는 것들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검사라고 하는 거 검사의 윤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사 윤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이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심리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검사의 명칭과 그 다음에 검사의 특징, 그 다음에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검사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 인지적 검사
라고 하는 종류를 배우시게 되는데요. 인지적 검사, 말 그대로 인지적인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 인지적 검사의 종류로 지능 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잘 학습을 하였는지 혹은 잘 이해를 해서 내 것화 시켰는지 라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성취도 평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파트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취도 평가 하면은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지적 검사 말고 정의적 검사다 라고 하는 것의 종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인지적 검사하고는 다르게 정의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정의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고 하는 것의 유형을 측정하는 검사의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도 객관적 검사의 종류에 해당을 하는 성격 유형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적성 검사 라고 하는 것이 정의적 검사에서 다뤄지게 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정의적 검사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객관적 검사에 있는 어떤 종류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객관적 검사라고 하는 거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적 검사, 최대한 심리 측정을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객관적인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서 객관적 검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절차와 표준화된 규준에 따라서 검사를 당연히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검자가 받게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어떤 그 개방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질문으로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형식이 다 결정이 되어 있고 크게 변동 가능성이 없는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그에 대해서 일련의 답을 하게 되는 것이 객관적 검사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단순화시킨 사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음 중에 겨울에 기약해서 가장 좋아하는, 먹기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뭐 딸기도 있을 것이고 사시사철 나는 바나나, 수입되는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귤이라고 하는 과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을 건데요. 그런 식으로 아주 딱 특정된 질문에 대해서 특정된 답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도 객관적 검사의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적 검사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적 검사와 정의적 검사에서 쓰여지는 검사는 대부분 다 객관적 검사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는 거 좀 정리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투사적 검사다 라고 분류는 이런 종류의 검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라던가 동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검사의 종류들이 통상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검사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조금 상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투사적 검사라고 하는 건요. 아주 딱 규격화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내용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지만 조금 반구조화된 형태로 약간의 유동적인 형태로 던져질 수 있는 것이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것이 투사적 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적인 질문 중에서도 어떤 것을 투사적 검사라고 특히 표현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애매한 자극 혹은 애매한 질문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검자가 응답하는 내용이라던가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의 욕구나 동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검사가 투사적 검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빈 종이에다가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하라니까 뭐 집을 그리기도 하고 사람을 그리기도 하고 나무를 그리기도 할 건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본인이 어떤 그 평소에 생각하던 그 그림을 그려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 투사적 검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림이 잘 그려졌다, 못 그려졌다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이제 그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의 욕구와 동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내면을 투사시키는 것을 그 사람의 내면을 투사시키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관측하고자 하는 검사가 투사적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심리 측정과 평가 과목에서 공부하게 될 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굉장히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조금 이제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조금 내가 길을 잃을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될 때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시는 거. 그게 사실은 심리 측정과 평가와 친해지는 지름길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이제 과목에 대해서 어렵다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항상 이 심리 측정과 평가 과목을 접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 후기에 반복을 해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목에 처음에 임하게 될 때에는 이 과목만큼은 사실은 난이도가 꽤나 있다고 수험생 분들께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학습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이제 기출되는 그 경향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어떤 이해 자체, 전반적인 이해 자체를 묻는 문제보다는 정말 그 검사 도구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또 정확한 지식을 암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묻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암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꼼꼼한 암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이해를 한 다음에 2번, 3번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이거 하나도 이제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 측정과 평가의 특성, 과목 특성까지 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목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론 파트,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파트, 모의고사 파트 이렇게 3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이론 파트부터 차근히 학습을 하셔야 될 텐데요. 기본 이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되었던 부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서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어려운 단어를 별도로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조금 단어를 좀 풀이를 해드리고 특히 문제 유형이 어떻게 응용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구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풀이 과정은 저희 기본 교재의 뒤편에 달려있는 그 문제들을 함께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이 그냥 제시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파트에서 기출되는 문제들을 살짝 변형시키고 응용시켜서 제시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문제풀이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때에도 당연히 무리 없이 문제를 잘 풀게 되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파트 같은 경우에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아직 숙지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체크하고 문제를 옳게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짚어가면서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공부만 하다 보면은 내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몇 점 정도를 취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 같은 경우에는 강좌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접근하는 전략이 스스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파트는 일단은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잘 모른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해설을 좀 학습을 하는 전략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저희 이제 교재에서 제시되는 문제풀이, 기본 문제풀이에서의 어떤 문제라던가 모의고사에서 제시되는 문제 수준이라고 하는 게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방향으로 표현들이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학습하시고 문제도 풀어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시험에서 만족하실 만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강 바로 첫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